기존에 있던 위에 거 주석을 걸고요. 원래 살려놓고 그냥 스크립트 src 만드셔도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만들었니 JS 안에 src에 넣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카피해서 후라고 쓸 거고요. 위에 거는 주석 걸게요. 왜냐면 변수나 이런 것들 섞이면 헷갈리니까 그대로 다 이어오거든요. JS는 옮겨 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일, 자,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위한 두 번째 파일은 B08 JS repeat 2. 자, 앞전에 while, do while, for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 보실 for는 for in입니다. 자, for in 문은요, 자, 먼저 형태부터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뒤에는 내가 사용할 변수를 담고요. 앞에는 임의의 변수를 담습니다. 둘 다 변수라고요? 네. 뒤에는 엄밀히 말하면 변수를 담는 게 아니라 객체를 담는 겁니다. 객체를 담아서 사용하는 거더라. 한글로 쓸게요. 객체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인데. $i from 1 throw 10 했을 때 사용하는 사스의 기법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사스의 기법하고는 다릅니다. 왜? 사스의 기법에서는 1부터 10까지 뭔가 반복을 해라 라고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앞에 보셨던 기본적인 반복문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배열에 사용하는 반복문의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배열 형식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배열이에요? 객체예요? 객체라고 했죠. 형타입 말고 사용하는 그 형태 자체를 객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는 배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객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일단 잘못된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ARR이 있습니다. 안에는 값을 써보도록 할게요. 딸기, 바나나, 키위, 그리고 수박, 하나만 더, 포도. 자, 뭐든 썼습니다. 위에 있는 형태대로 쓰는 방법은 반복문을 통해서 쓸 건데요. 앞에는 임의 변수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 변수 쌤 하나 만들고요. 이것을 in 누구를 ARR을 담아서 콘솔 로그를 SAM이라고 쓰면 그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 콘솔 그거 아닌데 0, 1, 2, 3, 4가 나오죠. 왜?
ILR에 센 번째를 표현해라 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한다면 시스템 성능 저하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포인문은 배열의 값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걸 위해서 처리하는 기법이 아니고요. 오로지 객체를 위한 형태예요.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건 나쁜 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쓴다 이런 생각은 조금 죄송하지만 버리고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객체를 써야 되는 방법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변수 obj를 하나 만들게요. 자, obj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기능을 써 주도록 합니다. 객체니까 중괄호 써야겠죠? 위에는 그냥 그대로 갖고 올게요. 딸기, 바나나, 키위, 수박, 포도.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딸기, 바나나, 키위, 수박, 포도는 객체로 제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밸류를 써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딸기의 색깔은 빨간색, 바나나의 색깔은 노란색, 키위의 색깔은 그린? 그린이라고 보기는 뭐라고 그렇고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수박의 색깔은 그린, 그 다음에 포도의 색깔은 퍼플, 키위알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객체는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죠.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반복문. 기본적인 반복문은요, 이 객체를 순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는 어떻게 쓸 거야? 혹시 되나 볼까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변수 i가 있어요. 0이에요. 그죠? 개수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랭스라는 아이가 따로 있어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렌은 obj.length 이렇게 합니다. 이 개수가 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라고 뜨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세미콜론 그리고 i가 len. 그러면 0은 이 변수 i는 5번 돌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뿔뿔. 그러면 콘솔 로그로 i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자, 결과 봅니다. 뭐가 안 도네요. 자, 제가 뭘 잘못했거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겠죠. 자, obj의 length. 결국에는 애초에 여기 있는 아이의 개수를 파악하는 행위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된다. 그럼 5라고 쓰지 뭐. 5라고 썼어요. 띵. 1, 2, 3, 4, 5. 나오는 건 그냥 0부터 5까지 돌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걸 하고 싶어서 obj의 i번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객체는 기본적인 포문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는 기능이, 그래서 나온 기능이 forIn이에요. 자, 지울 거예요. 다시 쓸 거예요. 자, 지우고, 위에 것도 지우고, 자, for 가로하고요. 여기 in 씁니다. 임의의 변수 샘플 자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바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다가 obj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변수를 선언해야 되니까 쓴 거예요. 안 써도 되기는 할 걸로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샘플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딸기, 바나나, 키위, 수박, 포도가 나옵니다. 아까 배열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0부터 쭈루룩 나왔잖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껐지만 사실 그 안에 값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아이라서, 자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옵니다. 값이 아니라 프로퍼티를 가져와요. 프로퍼티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프로퍼티예요, 밸류예요? 밸류를 가져올 거잖아요. 자, 밸류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를 가져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면 될까요? 객체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표현 방법 하나 더 있죠? 대괄호. 대괄호. 앞에 있는 프로퍼티가 영문이든 뭐든 관계없이 for 인문에 사용하는 형태는 대괄호로 쓰는. 대괄호로 써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레드, 옐로우, 브라운, 그린, 퍼플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것도 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샘플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그냥 노출되게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아이들 for 문과 for in의 차이점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에다가 콘솔 로그로 점 로그를 통해서 샘플의 값이 나오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오네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for in 검색을 했을 때 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도 변수 선언을 하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바깥에 따로 빼놓고 변수 이름을 넣을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값은 다르진 않죠. 가독성과 내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거라면 바깥에서라도 쓰이는 게 왜 그런지 이해할 거라면 차라리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ES6로 넘어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이야기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for in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자, 반복문은 while, do, while, for, 그리고 for in. 그쵸? for는 법령으로 사용하는 방법. 하지만 객체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for in을 사용한다. 차이점. 다시 요거는 법령 처리. 단 객체는 불가능이다. for는 언제 객체를 순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문은 일단 이렇게 했는데 while은 뺄게요. 지금은. 자, 그럼 아까 보니까 슥 봤더니 for each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 for each는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자, 모양 자체도 되게 희한한 아이였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for each는요. 네, 이거 for each는 사실은 그냥 메서드예요. 포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메서드예요. 내장함수 기능입니다. 보세요. 위에 있는 이 변수 나쁜 예로 썼지만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포문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있죠? 이렇게 쓸게요. 자, for 쓰고요. 자, 변수 위에 i가 있나 모르겠네. 자, 0 i를 자, 아까 슬쩍 보셨으니까 개수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length arr len 해가지고 arr 점 length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arr len i 플러스는 1씩 더해라. 그럼 arr의 순서 i번째를 콘솔 로그로 찍어내시면 나와요. 사실 그래서 포문하고 포인문만 있으면 돼요. 원래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그냥 알아서 각각 수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쓸 때가 있어요. 즉 기본적인 포문을 사용하려면 최초의 값, 언제까지, 구문 등 뭔가 조금 다양한 형태를 써야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능을 이후에 써야 된다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for each는 위에 써놓은 for each는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직접적으로 for each라고 쓰시면 기본은 끝납니다. 기본은 끝나요. 하지만 이제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수행해라 라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벤트를 중간중간 제가 보여드렸는데 특징 잘 보세요. 이벤트 메소드의 특징은 선택자에서 점 이벤트 처리하고 기능 컴마 뭐 했어요? 함수를 그대로 때려 넣었어요. 그쵸? 그대로 때려 넣으면 원래 함수는 동작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동작해야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벤트 기능이 처리하면 하죠. 여기서 여러분 유추하셔야 되는 건 메소드 안에 함수가 들어가면 뭐 해라?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for each 메소드잖아요. 안에 함수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배열을 뭐 해라? for each라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수행하면서 뭐 해라? 여기 들어와서 바로 처리해라.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 걸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뭐예요? 무언가를 수행할 겁니다. 자, 펑션을 여기다 바로 쓴 이유는 이 ARR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벤트처럼 전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여기는 몇 개의 무엇이 전달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라는 것과 하나는 인덱스라는 것을 전달을 받습니다. 이름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데이터와 인덱스라는 개념으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럼 인덱스라는 아이는 무엇인가? 순서를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콘솔 로그로 인덱스라는 아이와 데이터를 확인을 시켜드리자면 일부러 순서 바꿨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덱스가 뭐예요? 순서. 데이터는 값. 배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 그럼 기본적으로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값이 되고 데이터가 순서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온 순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인덱스를 썼다고 해서 숫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for each는 자, 들어오는 인자의 첫 번째는 값, 두 번째는 순서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요렇게만 가지고 알고 있으면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배열값 가져와가지고 뭘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겠지만 아쉽게도 자, 보세요. li는 위에 한 적이 있나? 없죠. 자, 도큐먼트 닷 쿼리 셀렉터 아니고 올. 왜? 모든 li들을 다 끌고 올 거기 때문에 쿼리 셀렉터는 한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만 가져오는 거예요. 올은 뒤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li. 그죠? 콘솔로 위에 있던 ARR과 지금 방금 HTML에서 불러온 li 두 개를 불러올 겁니다. 두 개를 불러올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쓰셨죠? 확인해 보시면 둘은 무언가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나요? 위에 있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array, 배열이에요. 밑에 있는 건 노드 리스트라고 쓰면서 이름이 들어가 있죠? 확인해 보시면 li로 들어가 있어요. 값 자체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은 달라요. 그죠? 차이점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UL을 제가 선택했을 때
UL. 그 안에 있는 li로 바꿔볼게요. li는 UL의 내부에 있는 children. children이라고 가로 안 써요. 그러면 자식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또 뭔가 달라져 있죠? 앞에 이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계속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배열과 좀 다른 형태예요. 이걸 우리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이냐 아니면 배열처럼 생긴 형태다 라고 해서 유사 배열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배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진짜 배열이고 또 하나는 배열처럼 어떤 값을 담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배열이다. 구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설명하자면 for는 기본 문법에 해당하는 거고 for each는 전혀 다른 사실은 메서드인 거죠. 근데 for문에 종류하세요 그러면은 for each가 들어가요. for each로 같이 포함시킵니다만 사실은 얘는 메서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형태도 그렇고 수행하는 모양도 그렇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하시면 향후에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